이번에 소개해볼 제품은 미즈노의 웨이브 이그니터스 네 번째 모델입니다. 이 제품 역시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판매가 돼서 6만원대의 제품으로 구매를 했었고, 정가는 2017년도에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27만 9천원으로 굉장히 높게 정가가 나왔던 만큼 그때 당시에도 비쌌던 축구화고, 현재로만 봤을 때도 비싼 축구화라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좋은 설계와 좋은 소재를 사용한 축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측면에 이제 캥거루 가죽이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티치를 통해서 좀 더 쿠션이 완벽하게 쿠셔닝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를 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마이스트리 2 컨트롤 패드처럼 측면에 쿠션감을 더할 수 있는 박음질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드리블을 할 때 이 아웃사이드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쪽 부분을 캥거루 가죽을 넣어줌으로써 인조 가죽보다 좀 더 쿠셔닝을 확보할 수 있고, 아웃사이드를 통한 드리블을 할 때 좀 더 볼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인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인사이드를 딱 보시기만 해도 아시겠지만 킥에 굉장히 특화된 축구화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그니터스 축구화 자체가 혼다 선수의 킥 그리고 플레이를 분석하면서 혼다 선수의 이제 킥의 노하우들을 연구해서 축구화에 반영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바이오 패널이라고 부르는 이 돌기 형태가 다른 브랜드사 대비해서 좀 더 간결하면서 이번 네 번째 모델에서는 가로, 세로 혹은 전방향으로 스핀의 효과가 줄어들지 않도록 돌기의 형상을 최적화로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돌기가 선명해지는 정도의 높이를 좀 보여주고 있고, 크래핑을 하거나 가마차기 할 때 쓰는 대부분의 영역을 바이오 패널로 채우고 있어서 킥에 확실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신었을 때 그런 영향들 다 떠나서 굉장히 킥을 할 때 좀 더 뭐랄까요, 좀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이드 쪽 보시면 3개의 쿠션이 있는데, 윗부분은 무회전 영역, 그리고 2개는 컨트롤 패널 영역으로 해서 정확하고 빠른 패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만 만져보거나 하면 엄청나게 뭐 대단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느낌도 아니고, 이 부분은 임팩트만 제대로 잘 맞은다면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공을 좀 더 빠르게 튕겨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미즈노에서 말한 대로 무회전 킥을 좀 더 가능하게 하는 영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뒤꿈치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렐리아 웨이브와 웨이브 컵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 역시 의외로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모델들도 꽤 많거든요. 이번에 모렐리아 웨이브 리메이크가 나오면서 그 모델은 스웨이드를 전체적으로 넣었는데, 간혹 이 미즈노 축구화에서는 이렇게 스웨이드가 들어가지 않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그니터스도 마찬가지로 스웨이드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뒤꿈치에 뭐 이질감이 있거나 불편한 부분이 전혀 없고, 헐떡임 또한 전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헐떡임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힐컵 자체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뒤꿈치를 잡아주는 부분이 좋고, 지금 축구화의 전체적인 모양만 봐도 이 뒤꿈치 부분이 좀 더 좁아지는 형태,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를 아나토미컬 라스트라고 해서 아나토미컬 인솔이 적절하게 들어간 축구화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즈노의 스터드는 원래 튼튼하기로 유명하지만 이 이그니터스 스터드 역시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습니다. 앞쪽에 2개의 리벳이 들어가 있고, 특히 여기 뒤꿈치 보시면 미즈노 웨이브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렇게 반투명 스터드로 정확히 보시면 미즈노의 축구화 중에서 웨이브가 들어간 축구화들은 뒤꿈치에 이렇게 다 웨이브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결이 있는 부분들이 충격을 좀 더 이렇게 나눠 갖는 그런 구조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설계는 이그니터스에서 똑같이 좀 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끝단부터 그냥 매듭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더 파놓고 충격이 가해졌을 때 좀 더 이렇게 양쪽에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힐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뒤꿈치 쿠션 패드가 하나 더 들어있고, 힐컵의 이런 성형을 통해서 충격을 한 번 더 흡수하는 영역, 미즈노 웨이브 기술이 들어간 영역. 이그니터스 같은 경우에는 킥에 특화된 축구화임과 동시에 뒤꿈치에 충격 분산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던 축구화였습니다. 이 축구화의 장점 중에 하나가 275 사이즈 기준 234g이라는 굉장한 경량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돌기가 들어간 영역을 박음질을 통해서 부착하는 방식, 그러니까 프레데터처럼 이렇게 어퍼에다가 접착 방식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돌기 패널을 성형한 다음에 그 패널을 가피에다가 그대로 연결해서 붙이는 형태면 당연히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3개의 쿠션 패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 측면 부분은 인조 가죽을 사용했으면 무게를 좀 더 절감할 수 있지만 쿠션을 넣어둠으로써 좀 더 터치감을 좋게끔 만들어놨고 리벳을 사용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모렐리아 3 베타에서는 이 리벳이 빠졌을 만큼 좀 더 무게 절감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미즈노이긴 한데 이 리벳을 사용할 경우에 앞코 벌어짐이 거의 생기지 않아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넣었음에도 230g대의 무게를 보여주는 게 최근에 나오는 파워 사일로들과 비교해봐도 크게 손색이 없는 무게와 기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감 자체도 파란색과 하얀색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끈이 포인트가 되면서 디자인까지 굉장히 잘 나왔던 축구화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능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본래부터 파워 사일로를 좋아하셨거나 특히 나이키의 토탈 레이저 2나 3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이그니터스 4 제품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솔 같은 경우는 아나토미컬 컵 인솔이라고 해서 해부학적인 발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인솔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나오는 미즈노의 인솔에는 이 뒤꿈치에 쿠션이 없는데 웨이브 이그니터스랑 그리고 모렐리아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에 쿠션 소재까지 하나가 더 배치됐다라는 부분이 특징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로 글라이드 인솔이라고 해서 패턴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기존 인솔 대비해서 그립력이 약 2배 이상 강해진 이 제로 글라이드 인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감을 보시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이그니터스 제품이 됐든 다른 제품이 됐든 약간 축구화를 신었을 때 양말이 안에서 놀거나 약간 발이 좀 밀리는 현상이 있을 때 이 제로 글라이드 인솔을 껴주시면 좋고, 트루사스 같은 이제 그 그립력이 들어간 양말을 신지 않을 때는 제로 글라이드로 가끔씩 바꿔 신으면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 발바닥의 홀딩감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스핀이나 아니면 이런 킥에 대한 기능을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돌기가 들어간 부분들은 다른 브랜드사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재미삼아 빠르게 다른 브랜드의 돌기 형태를 보여드리자면, 잘 아시는 것처럼 프레데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음질 형태가 아닌 어퍼에 그대로 돌기를 접착한 방식이 있고, 아디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사이드 영역에 실리콘 소재를 배치함으로써 가마차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을 만들어놨고, 토탈 레이저 3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돌기를 두껍고 큼지막하게 성형을 해서 레이저 4 같은 경우에는 돌기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돌기가 아직까지 내구성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고, 파워캣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프런트 영역에 3D로 돌기를 배치함으로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능의 설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 중에 하나인 이 퓨처 4.1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질긴 니트 소재를 이렇게 강하게 성형함으로써 스핀과 강한 킥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캥거루 가죽이 쓰이고 마이스트리 같은 쿠션감, 바이오 패널 같은 경우에는 전방향에서 회전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경량성까지 확보하도록 이렇게 구멍이 뚫린 부분까지 해서 경량성까지 확보를 했고, 무회전 패드와 컨트롤 패드까지 함께 힐컵 자체도 충격 분산의 효과가 굉장히 좋으면서 스터드 내구성도 좋고 디딤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이 스터드 배열 역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포지션별로 어떤 축구화가 좋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축구화가 포지션 중에서 센터백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축구화였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탈압박을 할 때 공의 패스와 킥으로 탈압박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그니터스 축구화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그니터스 리뷰를 마치고 다음은 푸마 울트라 제품 리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